자, 좀 오랜만이죠? 이제 제니트 영상을 못 올렸는데 몇 명 이제 참 바람직하신 분들이 제니트 스텝 2 영상 왜 안 올라오냐, 공부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해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보시면 스텝 2 여기 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영상 참조해도 좋고요. 가우스는 지금 안 할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혹시 학교에서 가우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세요. 딱히 지금 할 필요는 없어서. 보죠. 간단하게 풀어보죠. 이제 앞으로는 막 좀 쓸데없는 계산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직전이고 얼마 시간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밀도 있게 강의를 찍어볼게요. 해보죠. 자, 먼저 각각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이에요. 자, 1번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그럼 짝수 판별식이죠? 4-n 되겠네요. D2는 n-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둘이 합해서 2가 되려면 뭐 0, 2 아니면 1, 1, 2, 0 이렇게 있겠죠? 각각을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D1은 0보다 크고 D2는 0보다 작은 경우, 이러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fn이 2고 gn이 0인 경우입니다. 요거 풀어보시면은 한번 요것만 풀어볼까? 빨리. 4-n은 0보다 크고 n-6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결론은 요게 n이 4보다 작다는 거고 요게 6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그냥 4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1, 2, 3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D1이 0보다 작고 D2가 0보다 클 수도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n이 6보다 크다고 나와요. 그러면 7, 8, 9, 10 네 가지가 있죠? 마지막 둘 다 0일 수도 있죠? 양쪽 다 중근이라 가능하죠. 그럼 요때는 n이 4이고, 그러니까 n이 4이면서 6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한 숫자가 두 개일 수는 없죠. 답은 7개네요. 이건 뭐 두근의 차의 공식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인데, 이 문제에선 지금 a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판별식만 생각하시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두근의 차고 5가 되면 된다. 자, 전개해서 쭉 정리해보세요. 파이팅 하시고 마지막에 방정식만 써드릴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그랬으니까 요 이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의 각각이 이제 m 값인데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죠. 근거계수에 의해서 답은 5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써야죠. 대입하라는 거죠. F1은 1이네요. 근데 먼저 F에다가 1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P 플러스 Q인데 요게 1 돼야 됩니다. 즉 P 플러스 Q는 0이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A가 있는데 이제 fx는 0의 한근이 A 플러스 i네요. 그럼 다른 한근은 뭘까요? 뭐 뻔하죠. A 마이너스 i겠죠. 자, 우리가 두 근을 지금 설정을 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고. 두 근의 합은 2a인데 이게 마이너스 p인 거죠. 두 근을 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q인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요걸 좀 마이너스 붙여주면 p가 이제 마이너스 2a인데 요 p랑 q랑 더하면 p 플러스 q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요게 0이 된다 그랬죠 방금 위에서.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그럼 a가 1이네요. 그럼 a가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2고 q는 2네요. 좋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fx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2 플러스 i가 한 근이다 이거죠. 인수정리. 그 말은 즉 바로 갑시다. 모두 근이야? 2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바로?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저 두 근을 더해봐. 그럼 더하면은 4가 나오죠. 곱하면은 5가 나와요. 즉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죠. 근과 계수에 의해서. 좋습니다. 다 했네요. 요거 써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2x니까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6 나오시겠네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쉽죠? 224번. 좋습니다. 별표 2개 쳐줄래요 여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잠깐 정리를 해보면 2차 방정식 ax제곱 bxc는 0에 한 근이 a 했네. 한 근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i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다. 요거 이제 켤레복소수 아시죠? 근.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성립하려면. 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실수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복소수가 하나의 근이면 켤레복소수까지 근인 거예요. 또 있어요.
자, 이번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면 그거의 켤레근이죠. m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다. 그러니까 무리수끼리의 켤레도 성립한다는 건데, 요거 성립하려면 조건이 얘네 무리수니까 조건은 이제 모든 개수들이 a, b, c가 유리수여야 돼요. 얘는 지금 허수니까 외우기 쉽죠? 허수끼리 켤레 성립할 거면 개수가 실수여야 되고, 무리수가 켤레가 성립한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A, B, C가 유리수인 건 좋은데 방정식을 보시면은 각각 개수가 A, C까진 좋은데 루트 3B는 유리수가 아니죠. 이게 이건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켤레의 성질이 깨지는 거고,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라고 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 아니에요. 일단은 요거는 정리해 놓으세요. 먼저 기억해도 괜찮은데, 봐봐. 이럴 때 푸는 방법은 일단 대입해 보는 게 좋아. 가장 좋은 건 대입이야. 근데 잠깐 들어봐. 일단 암기할 게 있어요. 먼저 적어줄게요. 뭘 암기하냐면, 유리수 개수가 깨졌을 때 이때는 켤레에 성립하지 않는데, 켤레는 만약에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그거의 켤레가 근이 아니라 저 정수 부분 있죠. m의 부호를 바꾸는 게 근이에요. 이게 요게 또 신기한 사실인데, 다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또 이 유리수가 깨졌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m 플러스 루트 n이 근이면 그거의 켤레는 아닌데, 요 m의 부호가 바뀐 요 숫자 있죠. 요게 또 하나의 근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 알고 있다면, 유리수의 개수 조건이 깨졌네. 그러면 알파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바로 뭐야? 그거의 켤레가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베타가. 근데 이제 이걸 외우면 참 좋은데 시험 볼 때 외워서 푸세요. 이제.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이걸 계산하시면은 답은 0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를 x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a x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지금 제곱되고 루트 3 b지. 자, 요걸 싹 다 전개를 해줘요. 먼저 전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7a 플러스 3b 플러스 c 더하기 4a 플러스 2b 곱하기 루트 3는 0 됩니다. 제가 루트 3이 없는 거랑 있는 거를 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제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루트 3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요게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것도 0이 돼야 됩니다.
약간 이제 뭐뭐와 관계없이라는 문제를 풀 때 구조와 비슷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하시면은 이제 요거 돼 요거 봐봐. b는 마이너스 2a이고 c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시고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a 약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태어납니다. 여기서 근을 구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근의 공식이 뭐냐? 여기서 뭐야 지금 루트 3b지 그죠? 여기가 루트 3 빠졌네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루트 3 x 마이너스 a는 0 나오죠? a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근의 공식을 쓰시면 두 근이 짝수니까 루트 3 뿔마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트가 앞에 있죠. 이 정리해 주시면은 플러스일 땐 2 플러스 루트 3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 정수 쪽 부호가 바뀌는 걸로 됩니다. 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외우세요. 앞으로는 요걸 베타로 가져와서 계산하시면 0입니다. 답은 정리하시고요. 아, 225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해보죠. 먼저 알파 잡고 근이니까 집어넣어봐. 요게 0이라는 거죠. 근데 f에다가 갑자기 알파 제곱을 넣으래요. 우리 이렇게 제곱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차수를 낮춰서 1차식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만 남기고 다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즉 따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요걸 집어넣었다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5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베타 마찬가지겠죠. 요거이다. 자, 그럼 지금 알파, 베타는 모두 대입하기 전에는 x였다고 볼 수 있어요. x다. 즉 알파와 베타는 이거 많이 했죠? 뭐의 근이야? 알파 대신에 x로 바꿔놔 다시. 요거의 근인 거예요. 좋습니다. 즉 다시 알파 베타는 5x 넘겨서 플러스 5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요것도 2차 방정식일 텐데 그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잘. 그죠? 얘가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겁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엄밀히 설명드리면은 fx가 최고 차항계수가 1짜리 2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그죠?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으로 시작하면서 이거 전개해봐야 다시 x의 제곱으로 시작하거든요. 즉 fx가 아니라 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도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이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차 함수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거 더 가야죠. 즉 fx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은 건 5x를 넘기셔서 마이너스 4x 되고요.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거의 다 왔는데 전 이제 요거를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바꿀 거예요. 요게 t다. t라 하자. 즉 무슨 말이야? 요 풀어보시면 x는 넘겨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걸 대입할 거예요. 양변에. x자리 요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f의 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됩니다.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정리하시면 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6 나와요.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ft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t라는 거는 문자에 불과해. 얘를 다시 t 대신에 x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fx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의 원래 x랑 나중에 이 x는 다르지만 다른 문자로 봐야 되지만 사실 표기할 때는 t나 x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t는 어쩌고 저쩌고 요거나 fx는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겁니다. 함수로 보시면. 그죠? 문자 내가 뭐 마음에 드는 문자를 뭐 fu는 뭐 u제곱 플러스 6u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거랑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니까 다시 x로 보자 이런 겁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요게 fx가 요게 p자리가 6이었고 p가 6이었고 q가 또 6이에요. 더하시면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차수 낮춰서 식 변형해서 푸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저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좋은 문제죠. 자, 먼저 저는 이걸 보자마자 먼저 쓸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4고요. 알파 베타 곱은 2입니다. 그 다음 말이죠. 저는 요 식을 좀 가져올까 하는데 여기서 한번 봐봐. 이거는 여기서 양변을 지금 봐봐. 알파랑 f 베타는 연관이 없어요. 별로. 마찬가지 베타랑 f 알파는 붙어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연관성 있는 베타는 베타랑 있어야죠. 알파는 알파랑. 즉 저 각각을 지금 세 가지 항이 똑같다고 나와 있는데 각각을 알파 베타로 나눠줍니다. 약분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베타분의 f 베타는 알파분의 f 알파는 알파 베타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 베타가 2니까 요거 어차피 1이죠? 즉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알파를 넘기면 f 알파는 알파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f 베타는 베타겠죠? 이므로 조금 쉬워졌죠? 알파와 베타는 뭐의 근이야? x로 다시 바꿔주면 되죠?
요거의 근이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요것만 이항해주면 는 0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가져와서 얘가 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다가 k를 붙여줘야 돼요. 최고차항 개수 k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린 이제 알아요. 안 쓴 조건이 있거든. f0이 얼마?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저는 f의 0을 넣어볼 겁니다. 넣으시면은 2k는 f0 빼기 0이죠. 요거 1이죠. 즉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즉 fx는 정리하시면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입니다. 요거의 두 근이 PQ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봤을 때, 는 0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랑 Q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P 플러스 Q는 2가 되고요. PQ 곱도 2가 되니까 근과계수 써보세요. 즉 P3승 플러스 Q3승은 P 플러스 Q의 3승 곱셈 공식 변형 마이너스 3PQ P 플러스 Q니까 넣고 계산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할만하죠? 다음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있는데 두 실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3이다. 절대값의 b가 2대 3인 거면 제가 두 개의 근을 2k, 3k로 두면 되죠? 하여튼 비율은 그럼 2대 3인 거잖아. 근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2k인데 부호 달라. 마이너스 3k라고 둬도 절대값만 보시면은 어차피 2대 3인 거 맞죠? 그죠? 자, 이때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 경우 두 근이 2k와 3k다. 그럼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둘이 곱해봐 한번. 곱해보시면은 근과계수에 의해서 6k 제곱은 위에 방정식에서 여기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럼 k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없죠. 이거는 뿔만 루트 2i니까. 근데 지금 이 k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케이스가 맞고요. 얘가 맞는 거고 곱셈으로 가시면은 마이너스 6k 제곱이 마이너스 12라서 따라서 k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어요. 이게 문자를 k로 쓰면 안 됐는데. 문제에 있는 k랑 이 내가 쓴 k랑 구분이 안 되잖아. 이 문제에 있는 k를 바꿀게요. 내가 이미 k를 써버려가지고 이걸 알파라고 하죠. 아시겠죠? 내가 근을 k를 문자에 써서 둔 거야. 문제를 바꿔버릴게요. 문제에 나오는 문자를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두 근을 각각 구했어요. 두 근은 지금 2k와 마이너스 3k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곱한 것만 썼지 더한 걸 안 썼단 말이야. 둘이 더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k는 근과계수에 의해서 2알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맞죠? 즉 알파는 2분의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알파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거나 k가 루트이면 아니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2인 겁니다. k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말이죠. 자, 둘이 곱하시면은 4분의 4 빼기 2가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b가 2대 3이라는 거는 그냥 자체가 그 자체로 2대 3도 괜찮은데 부호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호가.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별 3개입니다. 자꾸 나와요. AP 테스트 나오고 여기 나오고 내신 문제 안 나오려는 법은 없죠? 게다가 여러분 잘 못 풀어요. 이런 유형을. 못 푸는 것도 학교생들 좋아하죠? 해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 팁을 먼저 드리자면 봐봐. 잘못 봤다. 자꾸 잘못 봤대요. 똑바로 좀 풀지, 그죠? 자꾸 쓸데없이 잘못 봐. 네가 틀린 걸 왜 내가 고쳐서 답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내가 지금 A를 잘못 봤잖아, 은지가. 그러면 잘못 본 A를 다른 문자로 두세요. A 프라임 같은 걸로. 아시겠죠? 유진이는 B를 다른 실수 잘못 봤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 본 B. 그걸 B 프라임이라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본 그 환각이 있을 거 아니야. 환각 상태로 본 그걸 A 프라임이라고 해요. A 프라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지 입장에서는 은지의 눈 입장에선 지금 A로 안 보이는 거야.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이걸 풀었더니 근이 1 플러스 2i니까 뭐 이건 켤레 성립하죠. 다 실수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 했죠? 더해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a 프라임 분의 b가 2다. 즉 b는 마이너스 2a 프라임이죠. 곱해. 그래 5는 아니다. a 프라임부터 하자. a 프라임 분의 c는 5예요. 즉 c는 5a 프라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거계수 써가지고 b랑 c를 얘가 잘못 본 a 프라임에 대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자, 유진이의 눈을 봐. 유진이의 눈 입장에서는 A는 그냥 A로 보여요. 잘. 참 신기하죠, 그죠? 이상한 렌즈를 꼈나? B를 다른 실수 잘못 본 거야. B를 B 프라임으로 봤어요, 지금. C는 잘 봤어요. 이걸 풀었더니 근이 3-i가 나온 거야. 그럼 켤레 성립하니까 3 플러스 i 또한 근인 거죠? 좋습니다. 똑같이 한번 근과 계수를 써. 더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프라임은 6 나오네요.
사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요건 별로 요거는 도움이 안 돼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정보가. 왜 필요 없나 이제 다음 줄을 봐봐. 곱해봐. 곱해보시면 A분의 C는 10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얘네 둘은 프라임 안 붙었거든? 즉, 다 그냥 원래 그대로의 수치들이야. 프라임이 없잖아. 얘네는 제대로 된 값들이에요. 즉, 여기서 얻은 C가 몇 A라는 거? C가 10A라는 건 요거는 팩트야. 제대로 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라는 값이 원래 10A라니까? 팩트로. 근데 위에서 지금 은지가 C가 10A인데 웬 무슨 이상한 값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결론 이거지. C는 원래 10A가 맞아. 팩트야. 근데 은지의 눈에는 5A'으로 보여. C는 같은 값인데, 그죠? 즉, 약분하시면 은지는 A를 2A로 잘못 본 거야. 다시 은지는 A'을 2A로 잘못 본 거예요. 은지가. 아시겠죠? 그럼 뭐 다 했지? 여기서 B' 마이너스 2A'이니까 A' 자리에 2A 집어넣으시면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4A라는 거죠. B' 아니야. 그냥 B는. C는 5A'인데 밑에서 팩트로 요건 10A라는 걸 구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구한 A, B, C는 모두 정확한 값이니까 프라임이 없잖아. 원래 주어진 식은 AX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어 C 대신에 10A를 넣어 는 0. 요거예요, 요거. 근데 A가 0은 아니니까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약분을 해버려. 자, 요렇게입니다. 요런 과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근과 계수를 다 써본 다음에 이제 유진이의 눈, 저기서 팩트를 하나 꺼내신 다음에 대입해서 값들을 구해내 줍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제 근과 계수를 통해서 요거 전개하신 다음에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음. 자, 요거 빨리 풀어볼게요. 먼저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별표 2개 정도?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요거 1 X. 자, 비례식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봐봐요. AD 대 AB는 CD 대 ED.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하시면 2d가 x분의 1이 나와요. 요게. 즉 얘는 1 마이너스 아니 x에서 뺀 거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기를 ABFE는 정사각형이죠. ABFE. 즉 얘랑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1입니다. 다 했죠 그러면? x-x분의 1이 1이니까 양변 x 좀 곱해서 정리하시면은 넘겨서 요게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요 3차식을 구하고 싶은데 2차식 여기까지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나누세요 그냥. 딱 들어갔죠? 물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묶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쉽게 하자, 쉽게 풀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검산식을 써주시면 내가 구하고 싶은 저 3차식은 내가 알고 있는 요거에다가 몫으로 x가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차피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구하시면 돼. 2x 플러스 1만 구하면 답이야. 근데 x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서 근해 공식 직접 쓰시면 돼. 근해 공식을 써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직접.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은 p가 2, q가 1 나와요. 더하시면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230번인데요. 빨리 풀어보죠. 먼저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밑면 넓이가 요게 이제 39잖아요. 이때 우리는 문자 설정을 좀 할 거야. 제가 요거 x라고 할게요. 요거 y라고 할게요. 오케이. 세로는 x, 가로는 y. 답은 가로의 길이 y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 가로의 길이 x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풀려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자,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밑면의 넓이가 39니까 밑면 넓이는 xy가 그 넓이인데 이게 39라는 거죠. 조건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연장선을 그어볼 건데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셔서 시가삼각형 하나 나올 거야. 보세요. 좀 커다란 전체적인 사각형 보여? 요게 얼마야? 88, 64죠 이게. 근데 그 안에 요 삼각형 하나 얘는 없는 거잖아 원래. 그럼 빼줘야지. 요거 넓이 얼마야? 요만큼이 4고 요게 3이니까 넓이 6이죠 6. 그죠? 이쪽은 39입니다. 즉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둘이 합한 게 45이기 때문에 64에서 빼주면 제가 이제 요 넓이 두 사다리꼴의 넓이의 합이 19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두 사다리꼴 넓이의 합이 19다 이런 식을 하나 써줄 겁니다. 해보죠.
안 어려워 그렇게. 그냥 쭉 쓰는 거야. 들어보세요. 19는 먼저 위쪽에 누워있는 사다리꼴 넓이 한번 재볼게요. 2분의 1 높이가 지금 여기 8에서 x만큼 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y고요. 그죠? 넓이 어떻게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옆쪽도 보시면 2분의 1 높이가 이번에 요게 8-y죠. 그 다음에 아랫변 윗변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쫙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분 2를 곱한 다음에 38이고요. 전개해 보시면 요게 중간 xy 나올 텐데 일단 전개 좀 해볼게요. 그냥 48에 32 마이너스 4x 8y 마이너스 xy 오른쪽은 85 40에 8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xy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xy 대신에 여러분 xy 알고 있죠? 얼마인 거? 39죠? 넣고 싹 다 전개해서 쫙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4x 플러스 3y가 44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스킬을 부릴 거냐? 제가 양변에 곱하기 y를 할 거예요. 해보시면 신기해. 4xy 더하기 3y제곱은 44y죠. 근데 xy가 또 39잖아. 넣고 오른쪽 걸 넘겨서 정리하시면 요게 얘가 돼요. 이제 3y제곱에 마이너스 44y에 플러스 156는 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은 3, 1 얘가 이제 26 곱하기 6이야. 그럼 26과 18에 마이너스 붙이면 딱 됩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26이거나 6이에요. 보시면 y가 8을 넘을 수 없죠? 그죠? 8을 넘으면 안 되니까 요겁니다. 답은 6이야. 끝.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로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고 싶어서 그걸 쓰고 싶어서 여기서 양변에 y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xy는 이제 39라는 숫자로 날아갑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쫙 풀어보세요. 계산이야 그냥 이거는. 계산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 스텝 2 다 했네요. 이제 스텝 3인데 사실 첫 번째 문제 그냥 거저준 겁니다. 그 두 근의 차잖아. 어차피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냥 루트 D네요. 루트 4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b잖아. 요게 12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 한 줄 푸는 겁니다. 그냥.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풀어보시면은 요거 이제 제곱하시면 4a제곱 플러스 4b 14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냐? 약분하시면 a제곱 플러스 b 요게 36 됩니다. 근데 ab는 자연수죠. 그죠?
좀 졸려가지고. 자,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싹 다 써볼 건데 제가 a 제곱 때문에 a 대신에 a 자리에 좀 숫자 고정하면서 풀어볼게요. 이제 자, a가 1이야 만약에.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넘겨서 b는 35보다 작으면 다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부터 34까지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좋습니다. a가 2가 되면 넘기시면은 b가 32보다 작으면 되니까 요거는 1부터 31까지 가능한 겁니다. a가 3이면 넘겨서 b가 27보다 작은 거니까 1부터 26까지 가능한 거예요. a가 4면은 b가 넘겨서 20. 그러면 b는 1부터 19까지 가능한 거죠. a가 5면은 넘기면 b가 11보다 작고 1부터 10까지 가는. a가 6이면 66에 36, b가 0보다 작아야 돼가지고 자연수는 없죠. 그 중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몇 개냐 하고 하니 여기서 34개 나오고 밑에 31, 26개, 19개, 10개죠. 다 더하시면은 이렇게 65, 이렇게가 45, 10, 이렇게가 110이니까 답은 120이네요. 잘했습니다. 그냥 세면 되는 거야. 그다음 좋습니다. 2차 방정식 요게 허근을 하여튼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이나 해봐. 먼저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죠. 잠깐 그러면 지금 알파의 3승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뭐 알파를 어떻게 3승해? 뭘까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정말 많이 쓰는 기법인데 차수 낮추는 기법이 있어요. 설명을 했나?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서 알파 제곱은 뭔데 그러면? 알파 제곱만 빼고 다 넘겨봐. 그럼 k-1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파 3승을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한 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 곱하기 방금 구한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걸 써주는 거야.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은 k-1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묶어서 k 플러스 2 알파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알파 제곱이 또 나왔죠? 알파 제곱 나오면은 바로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걸로 대입해 줍니다. 즉 대입하시면 k-1의 전체 제곱 알파 마이너스 k-1 k 플러스 2 맞죠? 그 마이너스 k 플러스 2 알파 넣고 한번 전개해 보세요. 깔끔하게 괜찮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은 알파가 있는 거 따로 없는 것만 따로 해줍니다. 잘 생각해봐. 요게 하여튼 전체가 알파의 3승인데 요게 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씩 한번 보자고. 따져봐.
어차피 K가 실수니까 요건 다 실수죠. 실수끼리 지금 계산한 거니까. 그죠? 앞에 놈 봐라. 어차피 K 실수니까 요건 실수죠. 근데 알파만 허수죠.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실수랑 허수랑 곱하면 요게 실수가 되기가 힘들어. 아니다, 안 돼. 애초에 실수가 될 수가 없어. 허근이니까 저게. 하지만 유일한 가능성 하나. 요 실수가 뭐이면 되죠? 0이면은 곱해서 없어지는 거 맞죠? 자, 됐어. 다 했어. 저것만 풀면 돼. 따라서 우리는 자, k-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 요게 0이다. 요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전개해서 근과 계수를 쓰세요. 직접 값을 구하지 말고 모든 k 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바로 이제 k 앞에 계수 보고 답은 3이지. 그죠? 잘했습니다. 자, 차수 낮추는 방법이야. 쭉쭉 따라오세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마지막입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먼저 자, 요거에 두 근 알파 베타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의 두 근은 이렇게 줬으니까 둘이 더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까지가 3B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곱하고 더해봤어요. 연립을 할 건데 좀 봐봐. 혹시 이 친구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풀리겠죠? 그죠?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니까 A 값이 2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가 아니구나.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예요. 2a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요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대입하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미 요 2라는 거 알고 있죠? 요건 b고 즉 b 플러스 3이 3b 마이너스 3이니까 2b가 6, b는 3이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빨리 구하시고. 자, 봅시다. 여기서 뭐 할 거냐? 따라서 알파 베타의 곱은 3이고 알파 베타의 합은 2다. 요거를 구해냈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조건 보시면은 다 했어요. 이제 알파 베타 n승의 합은 양수고 그 다음 것도 양수가 돼야 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처음으로 이게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건데 뭐죠? 어떻게 풀죠? 징검다리죠 이거. 하나하나 해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먼저 이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죠. 제곱의 합까지는 하라 그랬죠?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갑니다. 자, 3, 2, 마이너스 2 곱하고 곱합니다. 둘이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곱하고 곱합니다. 둘이 빼요. 마이너스 14죠? 곱하고 곱합니다. 빼요.
2네요. 양수네. 곱하고 곱합니다. 더해. 양수네요. 끝났죠? 2번 연속 양수가 뜨면 끝이야. 제곱 3승, 4승, 5승까지죠. 답은 5예요. 5승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뜨고 그 다음 것도 양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2차 방정식 끝. 수고했어요.